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봉길감독입니다. 오늘은 지나간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과거에 잘못된 어떤 결정과 투자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엄청난 고통 속에서 힘들게 지내고 계시다는 댓글을 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 과오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혜로운 방법을 좀 묻고 싶다고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바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오로부터 그 인과의 법칙이라 그러죠. 내가 지나간 과거에 잘못했던 뭔가로 지금 현재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나간 과거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내가 지금 현재 이걸 떠올리면서 지나간 과거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만약에 후회하고 막 그렇게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막 질책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면 그건 지나간 과거의 자신과 지금 현재의 나 자신이 싸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는 이미 없어진 내가, 사라진 나예요. 입자는 연속되지 않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나는 없고 지금 지나간 과거의 내 결정을 떠올리는 내가 있을 뿐이죠. 유치원 때 내가 지금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또는 젊은 시절에 수많은 나들의 그때 모습들이 있는 그 나를 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때 나는 지나갔고 없어졌고 지금의 나만 있는데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나를 붙들어내서 너 왜 그랬니? 하고 싸운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나를 내가 허상을 떠올려 놓고 그 나와 내가 싸운다고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나를 내가 막 질책하고 있는 중이다. 과거의 나로 돌아가서 다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하겠니? 네가 똑같은 짓을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엄마가 만약에 혼을 낸다면 다시는 그럴 마음이 없는 애를 붙잡고 지나간 과거에 그랬던 걸 혼내고 있는 것과 같다 이거죠. 지금의 나는 지나간 그 시절에 그 선택을 하라 그러면 절대 안 할 거라는 후회와 반성과 뼈저리게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내가 지금의 나잖아요. 그런 나에게 내가 왜 그랬니? 라고 물을 대상이 나에게 찾으면 안 된다. 나는 이미 후회하고 있는 나고 지나간 걔는 다 사고치고 도망가고 없다. 걔는 도망갔는데 피해자인 내가 지금 오히려 혼나고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나를 혼낼 필요는 없다. 지나간 과거의 걔가 그런 거고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는 나만 있을 뿐인데 지나간 젊은 시절에 또 몇 년 전에 또는 얼마 전에 내가 그랬던 나를 붙잡아 놓고 나는 혼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걔들은 파도라서 그 짓거리를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는 가버렸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보죠. 타임머신을 타거나 아니면 내가 과거로 갈 수 있는 어떤 티켓을 얻었다고 했을 때 절호의 기회를 얻어서 내가 과거의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 지나간 과오를 저질렀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과거의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고 나면 엄청 후회할 거야. 내가 미래에 내가 다 겪고 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을까? 절대 안 듣는다.
그때 나는 거기에 꽂혀서 그거 안 하면 안 될 만큼 병이 날 만큼 그때 확 거기에 이제 온전히 마음이 가 있는 상태라 누구의 얘기도 안 듣는 상태예요. 귀 막고 눈 막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야만은 그 상태에 있는 나를 미래에 내가 백날 가서 얘기해 준다고 해서 안 듣는다 이거죠.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쳐서 막 외치고 있어도 못 듣는다, 안 듣는다. 그러니 과거에 나한테 다시 얘기해 줄 기회가 생겨서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백날 우리가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도 그때 시점에 나는 절대로 안 듣는 내다. 기필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야만은 내가 그때 나죠. 그러니 그때는 그 일이 당연히 일어날 때였다. 그때는 당연히 그 일을 했어야 될 때였다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너 이러면 안 되라고 백날 내가 지나간 과거를 바꾸고 싶어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암만 얘기를 해줘 봐도 말을 안 듣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내가 미래의 내가 나에게 와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 야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까요? 안 들어요. 지금 역시에 나도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 나는 그걸 하게 돼 있어요. 지나고 나서 얼마 후에 잠시 후에 내가 후회를 할지라도 지금은 나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왜?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게 최선이다 생각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꿀 수는 없다. 자, 지금의 선택의 나를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의 결정을 지금 바꿀 수는 없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이제 자세가 좀 보이죠. 저지른 거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게 좌뇌의 특징이에요. 좌뇌는 우뇌가 했던 일, 또 이 몸이 했던 일을 무조건 다 합리화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는 게 좌뇌다. 내가 그 행동을 하고 나면 곧바로 나는 당연히 이래서 이런 행동을 했어라고 거기에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거기에 합리적인 내 나름대로 설득될 만한 설명을 서사를 쫙 설명해서 붙여버리고 그렇게 나는 당연히 내가 한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선택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 지나간 과거의 어떤 그 결과 때문에 지금 내가 아주 난처한 상태에 처해 있다면 일단 처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저질러진 거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도 없고 지금 현재 나는 그 상태를 당하고 있는 나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그죠? 그러니 지금 나를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면 일단 뭐가 생기냐면 나하고 싸울 일이 없어지죠. 왜? 내 책임이 아닌 게 되니까. 과거의 나의 책임인 거지 지금의 나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과거의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 지금의 나하고는 싸우지 말자. 첫 번째. 그럼 지금의 나는 뭐냐? 지금의 나는 지혜가 생긴 나다.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 지금의 나는 훌륭한 나고 과거의 나는 어린 나, 어리석은 나였다 치자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재미난 일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게 지금 내가 감당 안 될 만큼 너무 지금 수습이 안 돼요. 난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해결책을 우리가 찾는 데 주요한 그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원망하고 탓하고 나의 그 어리석음을 계속 내가 좌괴감을 느끼면서 나는 이래서 안 되는구나라고 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나하고 싸우고 있는 시간보다 그래 이미 지금 엎질러진 물이고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타개할 건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지혜구나 하는 게 이제 돌아와지죠. 그러면 더 이상 나에 대한 무능력함과 그 어린 시절에 또 지나간 과거의 나의 그 무책임한 행동들에 대한 나를 질책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로 이제 정확하게 돌아와지죠.
왜 걔들은 다 이미 사고 쳐놓고 도망간 애들이고 나는 수습해야 될 나가 남아있으니까 이런 나는 내가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 내가 아니라 이제 나는 이미 충분히 후회하고 있고 이미 충분하게 반성하고 있어서 다시 똑같은 그런 실수는 안 하리라 결심하고 느껴버린 나다. 그러니 적어도 과거보다는 좀 똑똑해진 나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바둑에서 그 바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대의 수에 상대가 놓는 바둑의 바둑알, 바둑의 손에 따라가지 말고 나는 나대로의 포석을 하면서 내 페이스를 유지하라.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손 따라 두면 필패한다. 이런 말이 이제 바둑 격언에 있는데, 그때그때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어떤 지금 당장 닥쳐진 일을 해결하려고 내가 그 일에 함몰돼서 그걸 해결하려고 허겁지겁하는 그 자체가 바둑에서 얘기하는 상대의 수에 휘말려서 손 따라가는 거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당장 급한 불 끌려고 내 눈앞에 닥쳐진 시급한 당장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하고 그렇게 문제를 하나하나 그냥 밑에 돌 빼서 위에 갠다 할 만큼 그러고 있을 때 전체 큰 판을 보는 눈이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필패할 수밖에 없죠. 바둑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이 똑같아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엎질러진 물 같은 지금 당장 내가 처해져 있는 급박하게 막아야 될 이자라든지 뭐 월세라든지 뭐 빚쟁이들 뭐 수많은 어떤 내 앞에 닥쳐진 생계적인 어떤 위협들 이런 문제들을 보면 이거 당장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당장 뭐라도 알바라도 해야 되고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냥 그렇게 그 순간에 해결할 문제를 뭔가 바로 찾기 위해서 그렇게 손 따라 두게 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고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가 급급해서 매 수마다 그 순간순간에만 일어나는 것들만 해결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냥 휘몰아쳐서 그렇게 그냥 우왕좌왕하게 되죠. 그럴 때는 이왕 엎질러진 것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내 페이스를 찾겠다 하고 전체 큰 판을 보면서 내 페이스대로 내가 전체 포석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찾듯이 전체를 보는 눈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어요. 문제에 함몰된 상태에서는 그 문제의 답을 결코 찾을 수 없다. 그래서 당장의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문제들이 아무리 우리를 나를 막 들볶고 마음을 피곤하게 힘들게 해도 진짜 답을 찾고 싶다면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잖아요. 이미 사고치고 사라진 놈을 붙잡아서 혼내줘봐야 소용도 없고 충분히 나는 이제 느꼈고 반성을 했으니 이제 그럼 나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될 건가에 지혜로운 내가 이제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혜로운 나는 어떤 나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는 어떤 나인가를 보면 우리 뇌에서 문제에 함몰됐을 때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자세로 그냥 그 순간에 닥쳐진 문제에 내가 끄달리고 마음이 괴롭고 할 때의 그 상태는 뇌의 국부적인 뇌 일부분에서 그 문제만 보고 있는 뇌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바둑에 손 따라 두는 꼴이 되죠. 그런데 그 상태가 아니라 전체 포석을 보겠다 하고 전체 판을 보는 자세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뇌 영역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야 전체가 보이거든요.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통찰력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할 때는 통찰력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세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때야 되냐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자세로 뇌 영역을 활성화시켜야 돼요. 간단해요. 숨쉬기만 하면 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아주 느긋하게 여유롭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그걸 외치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느긋하게 여유롭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몰라 괜찮아 하고 그냥 쑥 빠져나와서 그냥 호흡만 해본다 하고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천천히 숨쉬기를 하다 보면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잠잘 때처럼 숨쉬기를 시작하다 보면 5분 정도만 지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전체 뇌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전체를 보는 눈이 그때 열립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통찰력 이런 게 열려요. 그럴 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 막 그런 문제에 내가 함몰된 상태의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맞아, 그래봤자 바둑 한 판이지. 이 또한 지나가는 거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럼 어때? 이런 자세가 되면서 아주 만사가 천하태평인 것처럼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는 상태처럼 고요해지고 침착해져요. 왜? 이 또한 지나가는 걸 안다라고 할 만큼 내일이 아닌 것처럼 객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쑥 빠져나와지죠. 왜? 사고 친 놈이 사고 친 거고 나는 해결할 사람인데 내가 사고 친 게 아니다 하고 객관적으로 빠져나와주면 엄마 같은 자세로 우리 철부지 아이가 사고 치고 왔을 때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지 할 때 그 사고 친 입장이 아닌 수습해야 될 삼자의 입장으로 봐지잖아요. 훈수 뜨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고. 내가 나를 훈수 뜨는 자세로 빠져나와 있는 자세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상태예요. 뇌 전체 회로가 연결된 상태죠. 그러면 이제 온갖 부분의 패턴 인식기가 이제 한 가지 패턴으로만 작용되는 사고방식과 감정과 그 시선으로 보는 그 관점이 이제는 넓혀져서 전체 패턴 인식기에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패턴들을 이럴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그때 돌릴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좀 더 다양한 수가 보이죠. 이제 그 상태가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상태예요. 그래서 함몰된 문제에서 내가 빠져나와 주는 게 답이구나. 지금 마음이 괴롭고 당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책이 안 보이고 그렇다면 쑥 빠져나와 주시는 걸 먼저 권해드립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겪었어요. 발등에 떨어진 물처럼 당장에 그냥 막 쏟아져 들어오는 엄청난 그 주변의 환경들이 가만 나를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급박하게 나를 몰아가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야 기다려 잠시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고 제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상대들에게도 얘기하면서 시간을 멈춰버려요. 저는 시간을 멈추는 권능이 이때 생기거든요. 야 잠깐만 기다려 하고 시간을 멈춰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뇌 속에서는 시간이 멈춰진 채로 나 홀로 텅 비어있는 나 홀로 된 상태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때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그때 생겨요. 디폴트 모드가 연결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상태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들도 한번 생각해 보죠. 저는 도박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투자도 해보고 했는데 한번 물리면 그동안 투자하고 집어넣은 돈이 아까워서 계속 물타기를 하거나 미련을 가지고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있는 돈 다 털어먹고 쪽박 차게 되는 그런 상태를 겪죠. 올인당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자주 경험하다 보니 그럴 때는 마음을 비우고 아 그래 이건 텄네 그러면서 바로 손절할 수 있는 눈이 생기더라. 우리가 참 사업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다 보면 뭔가 물리면 마음이 막 초조해지면서 계속 그걸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본전 생각이 나면서 계속 그거에서 미련을 못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살려볼까를 자꾸 우리가 거기에 이제 집착하는데 이제 이게 보는 눈이 생기면 아 이거는 손절각이구나 하고 털어버려요. 털어버리고
포기하는 게 깨끗이 그걸 내가 탁 잊어버린다는 게, 아예 그 사업을 접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나는 실패했구나라고 내가 아예 다 포기한다라는 게, 인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건에 대해서 과감하게 털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그래봤자 바둑 한 판이다 라는 게 그때 이제 탁 느껴지는 거거든요. 건 바이 건이다. 연결되지 않더라. 이걸 턴다고 해서 딴 걸, 아예 딴 거 자체가 다 기회를 잃는 게 아니고, 이걸 털었을 때 오히려 딴 게 손에 잡힌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착하고 미련을 가지면 계속 그 주변을 얼쩡대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놓고 붙잡고 있으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럼 기회를 다 놓치죠. 빨리 손절하는 게 답이다. 과감히 손절하거나 다른 것에 시선을 돌려야 그 문제도 해결돼요. 이게 바둑 포석의 원리도 같죠. 손 따라 두게 되면 수를 계속 페이스가 말려서 내 수대로 몰두게 되는데, 여기는 이미 텄네 하고 거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잘못 뒀으면 거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더 큰 판이 어딘가, 내가 제일 그 다음 수가 제일 큰 수가 뭔가를 빨리 바라봐서 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닌 포석에 입각해서 전체를 보는 눈에 입각해서 전혀 상관없는 수를 또 두기 시작하면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시작된 일들이, 알고 봤더니 그게 진행됐는데 죽은 줄 알았던 돌이 살아나 있더라. 저기를 내가 다 던져버렸는데 어느새 살아나 있어요. 그게 기가 막힐 정도 연결돼서 다 이게 사석작전이라고, 죽은 돌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데 신경을 썼더니 죽은 돌까지 살아나더라. 이걸 성경의 전도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식물을 강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수일 후에 다시 찾으리라.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식물이라고 생각하는, 내 당장 호구지책이라고 생각하는 급급한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툭 강물 위에 던질 수 있을 때, 그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전체를 거국적으로 보고 포석을 둬 나갈 때 전혀 관계없는 데서 다시 또 다른 걸 했는데, 알고 봤더니 수일 후에 그게 다시 돌아와 있더라. 사석작전이다 이거죠. 죽은 줄 알고 그건 과감히 포기하고 그냥 미련을 안 가지고 딴 데 집중을 했더니, 죽은 줄 알았던 돌멩이가 그게 주요한 하나의 딱 거점으로 자리 잡아서 건축자의 버린 돌멩이가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될 만큼 그게 절묘한 신의 한 수가 돼 있죠. 바둑에서 그런 걸 참 많이 경험해요. 제가 바둑을 잘 못 두지만 그런 걸 몇 번 경험을 한 적이 저도 있는데, 바둑의 교훈이죠. 인생의 교훈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물려있는 그 과거의 실수에 자꾸 집착하고 그것만 계속 가지고 과거에 나하고 싸우고 있느니 걔는 도망가고 없는 애다. 그놈은 이제 가버렸고 수습할 나만 남았는데, 수습할 나에게 내가 사고치고 혼낸다고 얘기하면 걔는 당사자도 아닌데 억울하죠. 그러니까 지금의 나를 내가 나무랄 필요는 없다. 그럼 수습하는 데 집중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봐지죠. 그래서 포석을 내가 두기 시작했더니 그게 지혜롭게 한 수 한 수를 내 페이스대로 두다 보면 어느새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죽은 돌이라고 생각했던 게 살아나 있더라. 그래서 문제에 함몰된 상태에서는 문제의 답을 못 보는데, 함몰된 걸 벗어나고 나니까 비로소 이게 다 연결되는 것도 보여지더라 이거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예측 오류라고 하는 그 교훈이 있는데, 우리 삶에서 뭔가를 잘못 샀다, 뭔가를 잘못 선택했다라는 게 지금 이 일만 그런가 하면 우리는 수도 없이 늘 매일같이 예측 오류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뭐 물건을 산 것만 해도 그렇죠. 어디서 쇼핑을 하거나 주문을 했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왔어. 그런데 환불도 안 돼. 근데 별로 필요도 없어. 그러면 그걸 붙잡고 애물단지처럼 계속 그거하고 싸움을 하면서 씨름을 할 것이냐. 안 그러잖아요. 아이고 잘못 샀네. 아이고 아까운데 하고, 그러고는 아이고 돈 아까워 하지만 이내 잊어버리고 금방 다른 데 집중하잖아요. 그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봤자 바둑 한 판이라는 거 알잖아요. 물건 하나 잘못 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나를 질책하거나 심각하게 내 인생 실패했다고 할 만큼 몰아가지 않듯이 인생에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측 오류와 수없이 많은 선택의 그 어떤 실패들,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도 알고 봤더니 우리는 매번 매 순간 예측 오류를 경험하면서 그 예측 오류를 수정하고 그래서 또 다른 예측을 해나가는 발판이 되더라. 수많은 예측 오류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예측 오류를 우리가 늘 수정해 가면서 좀 더 정교한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데이터를 쌓아가는 중이라는 걸 알면 이 예측 오류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는 그래도 이게 너무 큰 나는 실패와 시행착오가 너무 데미지가 커서 회복 불가능할 상태로 나는 지금 이 상태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하고 우리 인생에 쪽박 찬 게 이제는 나는 이제 수습 불가다 회복 불가다 나 인생 끝났다 할 만큼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그렇게 망가져버린 선택의 실수 나의 흑역사로 인해서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망가져서 회복 불가능할 만큼의 잘못된 실패란 없다. 명심하셔야 돼요. 인생에서 아무리 큰 예측 오류가 발생하고 아무리 큰 실패와 흑역사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통째로 망가지고 인생이 결정적으로 망했다라고 할 만한 실수들은 절대로 그런 일로 생기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실패했다라고 선언하고 손을 놔버렸을 때 실패가 그때 비로소 내가 실패라는 게 그때 우리가 결정이 나는 거지. 아무리 현재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흑역사로 큰 데미지를 내가 입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를 인생을 망가뜨리진 않는다.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포기했을 땐 답이 없어요. 내가 이건 아니구나,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번 생 망했구나 하고 포기해버렸다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인생이 이제 망가져요. 그게 이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죠.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인생이 삽시간에 다 망가진 것들로만 인생이 다 구축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기할 때까지 내가 끝났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9회 말 투아웃이라도 그때부터 시작이다. 인생 역전 말루 홈런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나에게는 전화위복을 만들어내는 수가 돼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 인생에 결정적으로 잘못된 실패란 없다. 회복 불가능한 실패란 없어요. 오히려 회복 불가능한 실패 같은 그 실패들이 나를 완전한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는 엄청난 경험치를 쌓아주고 내공을 쌓아주면서 그게 더 굳건하게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이 돼 있어요. 인생의 철칙이에요.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과거가 비참할수록 아름다운 이유가 이런 처절한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이제 끝났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철저하게 망가지는 실패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일어나냐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고난을 겪어도 이게 끝났다라고 내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이 실패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왜? 양자역학에 상보성의 원리라는 게 있고 우주의 법칙에도 상보성의 원리가 있는 게 내 실패와 내 좌절과 나의 그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의 에너지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비상의 에너지가 같이 와 있는 것이 상보성의 원리예요. 인생의 절대 법칙이에요. 왜? 인생이 파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든 파동이 굴곡이라는 게 인생에 오르락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이게 늘 이걸 겪는 이유가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동안은 한 점만 쭉 좋을 때만 쭉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좋을 때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늘 반복되는데 이 좋았다 안 좋았다의 이 그 사이클이 보니까 좋았던 시점이 크면 안 좋았던 시점이 커지고 낙차가 크다 이거죠. 안 좋은 시점이 큰 만큼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나의 절망이 크면 클수록 치고 올라가는 또
반탄력이라고 하는 비상하는 힘이 또 그만큼 또 나에게 생겨 있어요. 내공이랄까 경험치랄까 예측 오류를 대하는 나의 그 해안이랄까 경험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전문가가 된다고 할 때 해볼 수 있는 모든 실수를 다 해본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이런 예측 오류를 또 내 인생의 흑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그걸로 내가 엄청난 시련과 후회와 반성을 하면서 내 스스로 그런 어떤 큰 고통에 빠져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마인드셋을 그때 갖추게 되는 훈련 기간이었구나를 알죠.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낼 때는 할 때 구절처럼 그 사람을 마음을 괴롭게 하고 뼈를 상하게 하고 온갖 일을 다 겪게 한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예측 오류가 이렇게 일어나서 수습 불가능하다 할 만큼 내가 망가졌다 느낄 때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내가 드디어 이제 비상하고 올라온 에너지를 나도 이제 경험했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한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바람 앞에 등잔불같이 꺼져가는 등불같이 내 생명이 꺼져가는 것 같은 절망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일어나게 돼 있다. 왜? 이 에너지가 이미 왔다는 얘기는 딛고 올라설 비상할 에너지로 와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 지나가 보면요. 이거는 예외 없어요. 다 얘기하는 게 그때 나에게 정말 지옥 같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지나보니 나에겐 축복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인생 역전이라는 게 이 에너지가 없었으면 내 지금의 내가 없었다는 걸 다 고백하거든요. 그 시기에는 감당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나의 결정과 선택 때문에 내가 나를 원망하고 힘들어 했지만 가만 보니 그 처절한 원망과 나에 대한 어떤 질책과 반성과 후회가 확 따랐을 때 그 후회를 몸소 내가 경험을 해보고 내가 고스란히 그 데미지를 자꾸 겪어보면 될수록 그때 비로소 내 몸으로 겪은 나의 삶이 되고 그게 경험치가 돼 있는 거지 이론으로 백날 들어서는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경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정말 좌절의 시기를 겪으면서 지나간 과거의 어떤 과오 때문에 지금 내가 그 데미지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이런 후회와 반성을 통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확실한 나에게 빅데이터가 쌓였고 예측을 더 잘할 수 있는 더 정교하고 더 섬세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예측을 할 수 있는 눈이 이제 비로소 생기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나와 싸우지 말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로 범사의 나를 인정하는 자세로 쑥 빠져나와서 호흡을 하면서 나를 좀 더 지금의 나하고 싸우지 않는다. 내가 사고 친 게 아니다 하고 딱 그냥 수습하는 지혜로운 해결사로서 내가 등장한다. 이런 마음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훈수 뜨는 마음으로 마음을 여유롭게 하고 바라보시면 이러저러한 제 얘기가 다 공감이 가시고 문제를 어느새 잘 극복해서 이게 대운이 오는 징조였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